자, 어차피 이제 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HLB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다 올려드렸어요, 사실. 어? 다 올려드렸고 PPT하고 동영상을 카톡방 무료 카톡방에 싹 다 올려드렸고 유료방에도 올려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전략 부분 다 올려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기아, SK 하이닉스는 사상치대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치대치고 한미반도체도 사상치대치예요. 시장 지수 뭐 2,600포인트인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장 못 가도 뭐 소형 잡주 이상한 잡주 갖고 나와서 뭐 대박 났습니다. 그거 말고 극대형주에서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교육 종목 누적 수익률 탑 10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이걸 좀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월요일날 탑 10. 그렇게 해서 일단 10종목 내에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의 뭐랄까요, 그 수익 부분들이 창출이 되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1월 달, 또 12월 달, 1월 달, 또 2월 달, 3월 달 포트폴리오에 결코 빠지지 않는 종목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좀 들여다놓고 보셔야 된다. 2월 8일 날 상한가 진입이 될 때 저때가 이제 6만 400원, 2월 7일 종가가 6만 400원. 6만 400원짜리가 9만 1,300원 찍었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50% 올랐잖아요. 2월 8일부터 2월 8일이 연휴 전날이고 그리고 이제 연휴 끝난 게 13일이에요. 13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8일 날 포함해서 거래수로 뭐 몇 거래일이나 될까요? 어쨌든 2월 달 기준에서 50% 상한가 간 날까지 포함해서 2월 8일 그리고 2월 13일부터 5거래일, 10거래일, 14거래일 만에 50% 오른 거예요. 시가총액이 9조까지 올라온 겁니다. 6조 수준에서 9조까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신호가 그냥 뭐 상한가 가고 뭐 계속 갈 거예요. 얘 끝내줘요. 엄청난 업체. 아니야. 뭘 엄청난 업체예요. 고평가지. 성장성 인정을 하겠지만은 고평가란 말이에요. 성장성 인정을 하겠는데 고평가의 기준이다. 그래서 27, 28일 날, 또 26일 날까지도 한미반도체가 다 떴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면서 변동이 확장되니까, 종목 검색에 저렇게 뜨는 겁니다. 4% 뜨고 15%까지.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라 인위적으로 좀 많이 눌러버려가지고 고점 대비 꽤 많이 밀려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1%에서 8%까지. 그리고 뭐 28일 날 같은 경우도 당부합에서부터 10% 91,300원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많이 미끄러졌는데 결론적으로 개인들에게 넘긴 건 0.2% 수준. 그것도 손바뀜으로 추정. 또 월말에 좀 정리하려는 쪽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윤 정도의 이제 그 38년 노하우가 이 종목 검색기 하나로 이제 완전해진 거죠. 작년 3월에 베타 버전 만들고 작년 4월에 정식 버전 출시하고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폭등 종목은 윤정도 종목 검색기에 다 포착이 돼요. 포착이 됐었어요. 지금도 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부터 해서 이날도 대단한 거는 13%가 아니라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일단 그 8일날 2월 8일날의 기준에 보시면은 VVIP 방으로 봐야 되는구나. 유료 문자로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VVIP 방 기준에서 2월 8일 저 상한가 간 날 보시면은 검색기는 68,6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자인 나간 게 61,500원부터 나갑니다. 65,000원, 63,500원, 여기 얼마?
엔캠 뭐 20만 7천 원, 21만 3천 원. 자, 6만 1,500원부터 한미반도체 나가죠. 그 전에는 엔캠하고 제주반도체 어떻어요? 엔캠 20만 8천 원, 제주반도체 2만 9,950원.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HLB도 뭐 7만 3,300원. 지금 얼마예요? 8만 1,500원으로 끝났죠. 한미반도체 6만 1,500원 매수. 그리고 엔캠 뭐 21만 3천 원 매수. 한미반도체 얼마? 6만 3,500원 매수. 또 한미반도체 6만 5천 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매수를 내고 결국은 이날 상한가 같아요. 상한가. 그렇게 해서 그때 30% 올랐으니까 6만 원 대비 7만 8,500원, 7만 8,500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7만 8,500원. 그러니까 그런 그 수익 범위들을 거래 터질 때 기준에서 상한가 가는 수준의 전원 흐름에서 잡아내시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초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26일, 그러니까 22일부터 변동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26일, 27일, 28일, 29일은 음봉이라 안 나죠. 그러니까 26, 27, 28, 3거래일 연속 검색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계 뜨는 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59,500원입니다. 2월 2일이에요. 59,500원입니다. 12차 목표 주가 65,000원입니다. 그리고 뭐 2월 8일자 거 안 넣어놨는데 2월 8일자 거도 넣어놓으라 그럴게요. 그날 상한가 들어가면 아까 보신 것처럼 문자. 아까 그게 다 문자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79,500원입니다. 15차 목표 주가 9만원. 그거 넘겼죠, 15차. 일단 매매 따라하기 방의 문자입니다. 100% 비중으로 한미반도체 100% 비중으로 그렇게 해서 100% 비중 유지한다. 수요일날 기준에 28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27일 날이고 이날이 28일 기준에 87,000원에서 9만원 목표로 한다. 91,300원 찍습니다. 그 목표 다 달성되고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고. 그러니까 요 문자가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 1월 달에 뭐 5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얘는 이제 주력 5%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잖아요. 접속하신 분들은 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무료방에도 영상 다 찍어서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얘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 상한가까지도 다 잡아내드린 설정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익 내시고 결론적으로 저 부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채팅방에 동영상 교육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활용하시고 수익을 잘 내시란 말이에요. 펀더멘탈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한미반도체 1월 15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어제 수정을 했는데 그 파일이 날라갔구나. 네? 수정을 했는데 잠시만요. 자, 이쪽 파일을 볼게요. 왜냐면은 저게 이제 너무 오래전 내용의 파일이라서 제가 최근 걸로 바꿨어요. 그럼 PER, PBR이 더 높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여러 재료들도 또 바꿨는데 아이고 다 날라갔네. 한미반도체 파일이 수정해드린 파일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29일자까지도 다 수정해서 다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안타깝게 다 날라갔네. 다 날라가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새로 기준을 잡아야죠. 잠시만요. 한미반도체 파일에 보기 잠시만요. 큰 아이콘. 요거 다 날라갔네. 28일 그 다음에 29일자 캡션 내용까지 28일 3월 2일자 3월 3일자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죠. 날라간 건 날라간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새로 제가 또 떠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은 그때 또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컨센서스 이제 이게 지금 분기거든요. 연단위 기준에서 이제 수정해 놓은 거고 다 날라갔지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기준에 2월 28일 것까지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저게 아마 29일 날짜에 기간이 좀 팔아서 쌍크리가 안 되나? 어찌됐건 올해 들어서 한미반도체 그 누적 순매수 순위, 순위 기준에서도 지금 뭐 10위권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고 나면은 10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올해 쌍크리 순매수. 한미 반도체의 시가총액이 10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PER, PBR 모든 것이 다 너무 프리미엄이 높다. 고평가다.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랬죠. 기본적인 분석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인데 펀더멘털 부분적인 부분은 너무 프리미엄이 높아. 근데 뭐 솔직히 엔비디아의 프리미엄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또 미국 그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가 그 주말에 좀 작업해 놓은 게 그게 지금 다 또 날아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엔비디아 쪽에 저 한미반도체 쪽을 좀 이따 보긴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의 그 지금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현재 그 기준점들 그걸 다 올려놨는데 그것도 이쪽에 날라갔네. 이 뒷부분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뒷부분에. 그거 놓고 보시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옴으로써 PER이 100배 수준에서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67배? 뭐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일단은 뭐 어찌됐든 미국의 기업들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PL, PBR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할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결론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안 될 때는 기술적으로 대처하는데, 이 기술적이라는 게 심리라는 부분이라 그랬죠. 이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표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PER, PBR이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평가가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고 표현을 해, 자꾸. 뭐 성장성이 뛰어나네, 뭐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그건 알겠는데 실적은 뒷받침이 안 돼. 안 되는데 왜 자꾸 좋다고 하느냐. 그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뭐 호재냐 악재냐 뭐 이런 내용들, 호재냐 악재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동안 뭐 무상증자가 테마가 형성되거나 했을 때 무상증자가 호재인가요? 아니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 기류에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상증자 발표만 해도 그냥 비이성적으로 강세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주들의 신약 개발 관련된 또 FDA 승인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당장의 검증은 안 되지만 뭐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야. 그 자신감을 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당장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로 이제 인식이 잡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심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평가는 아닌데 지금 뭐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수주 받아오는 거, 그건 이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처가 다변화되면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이 높긴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일정 범위는 해소될 수 있다.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받아와도 저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너무너무 프리미엄이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 관련된 산업 자체가 바뀌었다. 22년 11월 31일 기점으로 오픈 AI가 챗 GPT를 오픈을 하고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이 전부 클라우드 사업 또 서버 AI 서버 AI에 대응하는 AI에 진행하는 AI에 집중하는 AI로 우리는 가야만 살 길이다라고 MS 알파벳 아마존 또 델타 또 메타죠 죄송합니다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그리고 델 AMD 인텔 모든 이슈가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제 TC본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게 이제 모멘텀이에요.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래서 수주를 왕창 받아올 수 있다. 왕창 수주를 받아오면 그 저평가냐? 그래도 저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그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금이 집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입의 명분. 얘가 실적이 지금 저평가가 아니더라도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AI 시장, GPU, HBM, 거기에 TC본도. 그래서 메이저들의 순매수, 누적적인 순매수가 있느냐. 뭐 쌍끌이면 더 좋고.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이느냐. 그 기준인데 거래 터진다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기준에 한미반도체가 거래대금 20위 안에 또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올해 들어서의 기준에서만도 한미반도체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12 수준, 10위 수준. 그리고 이게 23년 1월부터군요. 23년 1월부터 명확히 따지면 우선주 빼고 1위, 2위, 5위 그리고 15위 정도. 그죠? 15위 정도가 되는 거고 맞나요? 1, 2, 3, 4, 5, 6, 7, 8, 9, 10이네. 10이네요. 12.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10위.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그 쌍끌이 순매수 순위도 5위, 10위, 13위. 그죠? 올해 들어서의 순위도 13위입니다. 금액 기준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규모가 뭐 지금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9만 원이라고 감안을 하면은 9조.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밀고 내려와서 84,800원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8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작기 때문에 매집률에 있어서는 매집률이 퍼센테이지로 좀 더 높죠. 어찌됐든 자 결론을 다시 내드리면 펀더멘탈 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에 PER, PBR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 굉장히 높은 거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지금 더 높아요. 저거는 1월 15일이고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새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시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볼까요? 지금 아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의 연단위 기준에서 이제 PBR, PER의 기준은 21배, PER은 100배, PBR은 21배. 그러니까 도저히 저평가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아온다 해도 얘는 저평가를 지금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오고 신고가로 갈 수 있다. 계속 주가의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실적 개선폭만 가지고도. 얘는 이제 그 저평가는 아니지만 명분이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명분이 있어서 메이저들의 이러한 매집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HTS에서 이러한 외국인 기관 그 쌍끌이 매집 순위를 못 보셔서일 뿐이지
그죠? 이걸 보실 수 있다면 참조하실 거고, 뭐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따 HLB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그럼 HLB의 기준을 인정할 거냐? HLB의 그 지금 현재 실적을 인정할 거냐? 아니죠. 성장성이죠. 거기에 이제 뭐 수급 범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메이저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 같은 경우가 한미반도체 4만 원대 중후반에 전량 매도해서 2차 전지 사라고 했죠. 2차 전지 그때 샀으면 그때부터 해서 또 한 50% 가까이 폭락인 거고, 한미반도체는 그때부터 더블이 나온 거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도 다 팔아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그 해석은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이제 기본적 분석도 안 되고. 기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저평가 상태잖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도.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도 못하고. 기술적으로 해석한다면 2차 전지는 7월 26일 날 끝난 거거든요.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변동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변곡이 나왔을 때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고점이든 저점이든 변곡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7월 28일 6일이죠. 7월 26일이 2차 전지는 이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찍고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끝난 거고, 지금처럼 한미반도체처럼 메이저들의 수급이 누적적으로 들어오면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인다면 요거는 정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는 게 언제든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꺾이든가, 아니면 초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더라도 외국 기관 수급이 멈춰지든가, 아니면 외국 기관 수급이 풀리면서 조정을 받고 거래가 둔화되면 그게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다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놓고 보시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는 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PBR 종목뿐만이 아니라 성장주에 대한 정부 정책 자체를 이제 더 강화하겠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도 더 확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연기금 쪽 자금 집행이라든가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뭐 어차피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는 차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저 PBR 정책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PBR 정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했을 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평가 상태 종목을 가져간다. 그들은 덜 빠지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맥락의 기준인데,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로 흘러가고 우리가 못 가고 있을 때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저 PBR 종목, 이런 건 아니죠. 또 두 번째로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대주주, 그러니까 그 유보금에 대해서 엄청난 배당을 하거나 엄청난 배당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주주는 배당받지 말고 소액주주만 줘라, 이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무슨 뭐 공산주의에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은 공평한 배당을 했을 때 대규모의 배당을 하게 되면은 유보금에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임에 대한 문제. 또 시민단체에서도 야, 대주주만 배부르기 위해서 대규모 배당한 거 아니냐, R&D 비용도 써야 되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매입의 이익 소각도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익 소각을 하면은 대주주의 지분이 또 올라가게 되죠.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엉켜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일정 범위에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2001년 이후에 2001년부터 이제 그 세금을 감면해 줬던 유보금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유보액에 대한 일정 범위 유보액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그걸 2001년 이후에 다 없애버렸는데 없애줬죠. 감면을 해줬죠. 근데 그거를 2014년도에도 한번 그걸 부활시킨다. 주저하는 정책을 강하게 안 하면. 그래서 강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들도 명분이 돼서 공격적인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익 소각 14%를 단행하고. 아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뭐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뭐 조금씩은 성장주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부분은 뭐 빠르게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맞게 연동돼서 강화될 수 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올 수 있다. 그걸 끌고 갈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업황은 IT, 반도체, AI에 연동돼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실적을 내주는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AI 쪽 먼저 살펴드리는 건데 챗 GPT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50년대부터 쓰던 그 AI라는 단어, 50년대부터 쓰던 이 AI라는 단어를 전 세계인이 조금 더 보편성 있게 이제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 쪽입니다. 그게 22년 11월 30일 그때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 GPT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챗봇. 엄청난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진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도 기사라고 표현하나요? 명의? 예, 그분들 다 깨부셨잖아. 알파고가. 근데 그 이상, 그거보다 월등한. 깜짝 놀랐죠. 근데 윤정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챗 GPT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시장의 판도를, 그러니까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저보다 선대이신 분들의 말씀이 달나라 여행, 꿈에 말도 안 되는 달에 사람이 간다라는. 그리고 지금의 경우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SF 영화에 나오는 기발한 내용들의 모바일도 이거 뭐 저 중학교 다닐 때는 삐삐가 있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삐삐였지. 이 홍콩 영화에나 나오는 그 위성전화 엄청난 크기에 그게 이제 지금의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근데 지금 AI라는 이 장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판도를 뒤흔든 거는 22년 11월 30일부터예요. 정확히. 그렇게 해서 저게 GPU로 이제 연동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AI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AI가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GPU라는 이제 고사양 GPU에 거기에 HBM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도체 D램을 직렬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잖아요. 지금 뭐 5세대 HBM3E 이 부분이 12장까지 올린 거예요. 반도체 D램을 12장까지. 그러니까 이 12장의 반도체가 이렇게 올려진 거를 우리는 HBM이라고 부르고 이 HBM이 들어가야만 GPU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 GPU가 들어가는 부분은 AI 서버,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그 서버 거기에 이게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인공지능 챗봇이든 말을 하는 말을 하는 AI든 로봇이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게 일단 오픈 AI라는 업체가 11월 30일 날 22년 11월 30일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대화형 전문 GPT 챗봇 챗 GPT를 오픈했을 때 저게 얼마나 대중화될 수 있고 저게 얼마나 상용화의 길을 빠르게 걸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10위 안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시가총액 3위
그리고 시가총액이 3월 1일자 기준으로 저건 수정해 놓은 거예요. 2조 달러를 넘겼어요. 미국 증시 역사상 세 번째 2조 달러 넘긴 종목이 된 거예요. MS는 이제 3조 달러를 넘긴 거고. 이 엔비디아가 이것도 좀 수정해 놓은 겁니다. 2,700조예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합친 것보다 더 시가총액이 커요. 2,700조. 이 엔비디아가 5월 24일 날 작년 5월 24일 날 첫 번째 실적을 낼 때 이때 낼 때 20%의 순이익 전망치 상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0%입니다.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이제 학자분하고 목요일 날 대화가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학자분 경제학 박사님께서 말씀해 기준은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10% 수준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그 누가 정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박사님 그 누가 정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슴에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정해놨어? 어디 교과서에 나와? 금융당국 교과서에 나와? 자격증 시험 교과서에 나와? 아니 어느 기준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언급하는데? 라고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어닝 쇼크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의 전망치 대비해서 잘 나오는 거 혹은 못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지금 당장의 실적만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준에 2026년 것까지 실적 전망치가 있어요. 2026년.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4월 달에 나올 때쯤이면요. 수십 군데 이상에서 계속 실적 발표 당일날까지도 전망치를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컨센서스 예측 범위라는 건 뭐냐면요. 한 군데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예측 범위를 다 묶어가지고 그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들여다보는 한미 반도체 이런 데는 얼마 안 나와요. 몇 군데 안 나와요, 사실. 특히 뭐 2차 전지 너무 프리미엄이 높은 쪽, 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전망서가 잘 안 나와요. 또 중소형주들 업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업체들은 실적 발표 나오고 IR 자료가 나오면 그때 분석을 해서 좀 올리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실적 나올 때까지 공백이 두세 달이 있고 공백이 있고 중간에 한두 개 나온다 해도 그들만의 의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잡을 때는 중소형주들의 기준은 실적 코딱지만큼 바뀌었다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중소형주의 기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20% 정도. 누구 기준이다? 윤 정도의 기준. 그 시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아까 10%라며. 아니 누가 정해놨는데. 중소형주들 전망치도 나오지도 않는 보고서도 별로 없는 애들을 무슨 어떻게 10% 기준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합니까? 들쑥날쑥한 애들을. 그래서 20% 수준을 설정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도자료도 나와요. 그리고 10%의 기준은 전체 우리가 놓고 보고 있는 1조 이상짜리가 250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그 정도 종목군들은 보고서가 그래도 좀 나와요. 보고서가 좀 나오는 쪽의 종목군들은 10% 전후의 수준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그리고 극대형주. 엔비디아 이거 마지막 날까지 전망치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최근에 전망하는 쪽은 계속 전망치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업황이 호황세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이제 지금 당장에 뭐 발주한 내용, 엔비디아의 발주 내용 또 그것을 수주 받은 쪽의 공시 내용 다 합산을 해서 전망치를 높여놓은 게 4.64. 저 전망치 대비 5%만 바뀌어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예요. 대형주, 극대형주의 경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5% 이상 바뀌어서 나오는 전망치 대비 바뀌어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있을까? 없어요. 바뀌어서 나오는 케이스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5%. 근데 무려 10%나 증가해서 이번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추이 강세는 지속이 되는 거고, 잠깐 눌렸을 때 뭐 정점 이야기를 한 쪽에 윤정들은 강하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는 표현을 했고, 결론적으로 그 내용 기준에 보시면 엔비디아의 이제 뭐 월봉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월봉의 기준의 상승률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그리고 요게 이제 28일 것까지의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29일과 3월 1일 날 776달러가 아니라 820달러 종가상의 사상 최대치로 다 마감된 거죠. 목표 주가는 930불로 또 올려드렸어요. 요것도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요것도 하나 더 넣어드릴 거예요. 뭐냐면, 월봉 기준에 10월 4일 날 440불 하고 있을 때 650불을 목표 주가로 드렸어요. 작년 10월 4일 날 440불 하고 있어요. 그게 더블 난 겁니다, 지금. 작년 10월 대비, 10월, 11월, 1월, 2월, 4달 만에 더블이 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로 GPU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HBM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 HBM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TC본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 그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갭상승,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 전일 갭을 메꾸지 않죠. 그러고 나서 눌려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눌림목이지, 이게 끝났어, 죽었어, 뭐 반도체 끝난 거야. 콧방귀도 안 끼죠, 이 정도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갭상승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의 지금 흐름으로 일본 기준도 이거 눌려져 있을 때 그랬잖아요. 콧방귀도 안 낀다. 우리는 IT에 집중한다. 얘가 밀리더라도 우리나라 IT가 작년 10월 4일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440불 할 때 대비해서 지금 더블이잖아, 거의. 4월 4일 대비해서 더블이란 말이에요. 10월 말 대비해서는 110% 올라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저렇게 올라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 엔비디아발 영양 3분의 1만 잡아도 3, 40% 올라가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올라와 있고, 또 한미반도체는 조금 더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와 주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흐름,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흐름. 한미반도체의 흐름. 2월 7일 날 종목 매직 계산기에서 약보합인데도 66,600원 편입 기준입니다. 종가 64,400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2월 8일 날 68,600원 아니죠. 아까 매수인 잡아드린 거. 얼마? 61,500원에 매수인 내드린 거. 그리고 2월 8일 날 상한가까지. 그러고 나서 주춤거리고 거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거래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22일 날부터 해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거래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흐름이 강력했고, 결국 26일 날 15%까지 움직이죠. 이게 월요일이에요. 검색계 떴고, 아쉽게도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때문인지 과도한 주가 흐름이라고 판단해서인지 눌러 내려서 종가를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고 내려갔어요. 근데 결론은 27일 날 또 떠요. 또 뜨고 27일 날 고점을 또 넘겨요. 그리고 나서 28일 날도 또 뜹니다. 28일 날도 계속 뜬다는 게 뭐예요? 저는 계속 내일장 공략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28일 날 기준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 HBM, 나도 HBM3 5세대 양산에서 엔비디아의 납품에 그 언급 한마디에 폭등이 나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도 지금 뭐 28일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뭐 다 뚫고 올라갔어요. 갭에 대한 기준,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얘도 목표 주가 설정해드린 그대로의 모습. 목표 주가 지금 돌파 갭에 110불 잡아놨잖아요. 그 110불 그대로 넘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92불 넘겨놓은 상태이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결론적으로 일단은 요 HBM 관련된 내용의 한미반도체가 저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수급을 땡길 수 있는 위치는 된다. 한미반도체 지금 외국인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62%입니다. 대주주 지분 62%에 62%에 외국인 지분도 지금 20% 수준인가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저 상승 잉태형을 맨 처음 잡아드린 게 이 자리예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게 26일이에요.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좀 짜증스러웠지만 저거 잉태 확인형이 될 수 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 앞전 고점 또 넘깁니다. 당장 넘겨주면 제일 좋고요. 또 넘겼어요. 그러면 지금의 고점은 또 어떻게 될까요? 29일날 꼬리 많이 달고 내려왔는데 주봉에서도 샛별형의 기준입니다. 왼쪽 화면 봐보세요. 26일날 샛별형이 완성됐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주봉상으로 메꿀 겁니다. 27일 그리고 28일날 더 커졌죠. 어마어마하게. 그러고 나서 29일날 밀끌어져 내려왔는데 그럼 결론은 저 고점을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뚫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 이제 월봉의 기준인데 월봉의 매집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23년, 24년 연속적으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5위에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매집의 기준은 그렇게. 거기에 대주주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수. 73,600원에 또 28,000도 또 샀다라고 23일날 공지를 했고 26일날에는 순매수 기준으로 홍콩 상하이 증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 저점 물량에 대해서도 받아가는 지금 가격에서 받아가는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부분도 낮지가 않아요.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월봉 기준에서는 뭐 10만 원 단기간점이죠. 이거는 단기간점 10만 원은 무난하다. 월봉이 너무 겁나요. 야 이렇게까지 월봉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 됐죠?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월봉까지 2월 이후에도 거의 뭐 한미반도체는 빼놓지 않았어요. 중간에 4번, 6번 뿐이 추첨되지 않지 않았느냐. 6번도 많죠. 근데 중간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서 중간에는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기 때문에 설정을 거의 띄엄띄엄 해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의 기준이고 당연히 3월 4일날. 3월 4일날. 메타방은 지금 100% 한미반도체로 금요일날 편입해서 오버나잇을 해놨습니다. 메타방은. 그렇게 해서 뭐 작년 5월부터 2만원대, 4만원대, 그리고 올해 2월 8일 뭐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까지 편입의 기준을 잡아왔다. 신고가의 기준은 뭐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본다. 2월 8일 이후에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하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수익들 가져가세요. 다 여러분들 수익 범위. 그럼 메타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월 말 기준에 한 달 운영 결과가 아쉽지만 14%로 끝나버렸어요. 아쉽지만 14%, 15%인가? 굉장히 아쉽게 한미반도체를 좀 정리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최고 25%까지 수익을 냈다가 이제 아쉽게도 이제 14%로 마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쪽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수익 범위를 좀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묶어서 그냥 설정을 합니다.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의 기준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 17만원에서 20만원 수준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17만 5천원에서 23만원까지 매집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잡아드려요.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얼마? 87%입니다. 그 기간 지분 빼고 또 나머지 지분 뭐 유통되지 않는 물량들 빼고 나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실적 전망치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향되고 있어요. 자,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요일장에 함께 가셔야 되니까.